안녕하세요. 최고대장 김대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질문해 주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카메라를 켜게 되었고요. 오늘은 이제 채굴장을 직접 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채굴장을 운영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질문을 하셔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채굴장의 규모와 채굴장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7월달에 화성시청점 이제 프랜차이즈를 가맹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수요에 비해서 채굴장이 이제 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채굴장이 근데 왜 부족한지부터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지 이 영상을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왜 부족한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에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채굴장들이 많은 폐업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초반에 정말 수없이 생겨났었고요. 작게는 뭐 20-30km 공장부터 많게는 1000km, 2동, 3동 공장을 많이들 오픈하셨었는데, 당시 채굴장 사업을 하시던 분들께서 이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더 이상 위탁자들이 없고 전기세를 낼 수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폐업하셨고, 또 그런 상황에서 이 채굴장에서 이 주인들의 기계를 돌려주지 않고 도망간 경우도 있었고, 또 여러가지 이런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때부터 채굴장들이 영업을 하지 못했고 돈이 안 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시 사업을 하기가 약간 어려운 점이 있고요. 기존에 남아있던 채굴장들은 정말 대형 규모 혹은 어떤 다른 자기만의 수익 구조가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채굴장들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기존 채굴장은 수익성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설 설비 비용이 매덕씩 들어가는데 한 달에 받는 관리 비용이 대당 2만원, 3만원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2만원, 3만원 받아서는 3년, 4년 걸려도 우리가 시설 설비를 한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던 채굴장들은 이 채굴 사업이 영원할 것이라 혹은 장기적일 것이라 보고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코인 값이 떨어지면 위탁자들이 더 이상 채굴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채굴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기존 채굴장들은 수익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여기 다 적어 놨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전기요금이 모두 다른데, 킬로와트에 평균 100원에서 110원 정도 보시면 실질적인 원가가 맞는데요. 거기서 이제 공조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많은 채굴기에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는 각종 팬들과 각종 공조 시설이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 공조 장비가 돌아가는데도 전력 소모하는 것이 상당한 양을 소모하기 때문에 그 공조 장비의 전기량과 그리고 사무 공간의 전기량을 계산해서 채굴기의 총 대수를 n분의 1로 나누게 되면 이제 채굴기 한 대당의 전기 원가는, 제가 계산하는 원가는 약 125원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채굴장의 이제 운영 경비, 월세, 뭐 보증금의 이자,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되면 제 계산에는 뭐 상황이나 지역이나 금액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평균 130원에서 135원 정도를 실질적인 원가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원가보다 더 많이 받아야지만 채굴장이 운영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도 포스팅 해놨고 자료를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이유를 작성해 보니까 채굴장은 돈도 안 되는 사업이고, 위탁자도 위탁자 나름대로, 채굴자도 채굴자 나름대로 채굴장 입장에서도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니 서로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채굴장들이 많이 개업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요. 제 얘기가 너무 간략하게 설명드린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신다면 블로그에 있는 링크를 한번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채굴장을 직접 운영하시고 프랜차이즈를 가맹해 드리는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이제 사실 프랜차이즈 채굴장이라고 해서 제가 수익 보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대장 김 대표는 왜 채굴장을 운영하고 프랜차이즈를 가맹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전한 채굴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과거에 채굴장들이 도망가고 서로 간의 신뢰가 쌓이지 못해서 여러가지 불신들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직도 저한테까지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저라고 100% 안전한 건 당연히 아니죠. 저도 의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건전한 이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야지만 판매자들도, 저 같은 채굴기 판매 업체들도 먹고 살 수 있고, 기계를 구매하신 분들도 돈을 벌어서 기계를 추가로 구매하실 수 있는데, 일부 악덕 판매 업체들 혹은 일부 악덕 채굴장들에서 나쁘게 이런 업을
마음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 보니까 이 손님들 입장에서 부당한 경우는 생길 수도 있고 도망가면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가 앞으로 더 나아가 파일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프랜차이즈 채굴장에 감행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저한테 주문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초보자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단 한 대를 구매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은데 단 한 대를 구매하시는 분이 가정에서는 채굴기를 돌리기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제가 판매한 기계는 제가 책임져 드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프랜차이즈 채굴장을 운영하고 제가 직접 채굴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먹고 살고 싶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채굴자들이 있어야 저 같은 판매 업체들이 다시 한번 또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채굴하는 사람이 더 이상 있지 않다면 당연히 블록체인도 유지되지 않겠지만 저 같은 판매 업체도 밥을 못 먹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프랜차이즈 채굴장을 운영해서 채굴자 단 한 대라도 위탁을 받고 있는 이유고요. 그리고 이제 채굴장을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기존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제가 만든 이 시스템에 따르면 이제 채굴장도 충분히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설 투자 비용을 들어간 것을 생각하더라도 적은 비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굴장 사장 입장에서도 나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한 달에 안정적인 수익이 들어오고 자기가 일한 것처럼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사실 그 일을 게을리하거나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채굴장 사장에게는 자기가 일한 몫을 그만큼 주는 것이고 위탁자들한테는 그만큼 안전한 담보 환경을 제공해 드리는 것, 이것이 제가 바로 원하는 채굴장의 기본 개념이고요. 이제 그럼 두 번째로 채굴장을 하고 싶은 분들이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고 제가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넘어갈게요. 네, 이제 채굴장을 운영하실 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화면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채굴장을 오픈하실 때 기본적으로 300kg 정도는 운영을 하셔야지 수지 타산이 나온다고 이제 채굴대장은 생각을 하고요. 이제 사업으로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그 이하는 내 기계를 돌리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기계를 어느 정도 섞어서 내 운영 경비를 조금 더 세이브 한다는 개념이고, 채굴장만 해서 수익을 보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00kg 정도는 채굴장을 하셔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영상을 따라서 300kg 기준으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예산을 선정하셔야 되고요. 내가 채굴장 창업을 하려고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지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00kg 공장을 하게 되면 이제 고압으로 증설이 가능하고 저압으로 증설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증설이 되어 있는 곳을 찾으면 좋겠지만 내 입맛에 맞으면서 증설까지 되어 있는 곳을 찾기는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증설을 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고압으로 증설을 하게 되면 불입금이 한전 불입금이 약 킬로와트당 3만원 정도 됩니다. 불입금이 약 9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거기에 이제 300kg 증설은 했지만 고압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변전 시설을 직접 해야 됩니다. 수변전 시설은 중고로 맞춰도 최소 5천만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수변전 시설에 대해서는 뭐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좀 더 저렴하게 혹은 더 들어간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채굴대장 입장에서 많은 공사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가지 공장들의 평균값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수변전 시설과 불입금을 지불했고 이제 여기서 내선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내선 공사를 약 300kg 정도 하게 되면 지금은 차단기 하나에 기계 한 대씩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비용이 대략적으로 약 한 3천만원 정도 내선 공사가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선 공사는 1kW당 10만원 정도 잡으시면 되는데요. 최소로 잡은 거에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전기에 대한 건 다 끝났지만 그 이후에 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죠. 공조 비용이 들어가겠죠. 앵글 비용하고 여러가지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일단 금액이 큰 것부터 제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굴기를 놓을 선반이 필요하고요. 채굴기를 놓을 선반 가격을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채굴기를 놓는 선반을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 채굴장 오픈하면서 여러 군데 알아봐 드렸는데 사실 가장 저렴했던 곳이 이 업체였고요. 업체 이름은 제가 뭐 따로 오픈하진 않겠습니다만 당시에 이제 359만원 부가세 포함가로 구매를 했고요. 앵글 선반이 360만원 들어갔고요.
설치 비용은 당시 견적받은 게 이제 120만 원이었고요. 실제로 이거 당시 설치할 때 견적을 진행하지 않고 직접 이제 사람을 이제 찾아서 작업을 했는데 당시 5명 정도가 5시간 정도 작업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사실 뭐 지인들이고 또 직원들이고 해서 크게 비용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사실 사람을 부른다고 하더라도 뭐 사람도 어쨌든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80만원 정도는 설치 비용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공조공사가 들어갑니다. 공조공사 같은 경우에 팬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뭐 팬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저렴한 팬은 이제 보통 이런 팬들을 많이 설치하시는데 보시면 6만 1천원도 있고 뭐 2만 8천원도 있고 6만 7천원도 있고 뭐 10만원짜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 팬만 설치해도 끝나는 게 아니고 셔터까지 달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팬 하나 설치할 때 약 10만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요 팬으로는 사실 300kW 공장을 운영하시는데 좀 부족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고대장에 설치하는 팬은 보통 펜직 82S라는 팬을 설치하고요. 최저렴한 게 40만원대인데 40만원대는 재고가 아마 없을 거고요. 아마 뭐 45만원에서 50만원 사이 정도 들어가야 될 건데 팬이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는지는 공장의 설비마다 공장의 구조마다 좀 다른 영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10개 이상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팬값만 약 55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설치 비용도 약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직접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겠지만 높은 곳에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카이 사다리차를 불러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따라서 해당 작업은 이제 외부 업체 쪽 작업을 했고요. 공조공사 비용은 팬값만 550 정도에 공사비 200만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300kW 공장을 고압으로 증설을 했을 경우에 이 비용이 들어가시고요. 그 이외에 이제 부가적인 비용이 1000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부동산 수수료라든지 혹은 뭐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이라든지 작업이 딜레이되면서 장비를 하루 더 사용하게 된다든지 이런 부가 비용이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가실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사무실을 또 쓰셔야 되기 때문에 최고장 안에서 사무실을 쓰시려면 판넬러 공간을 만드시거나 혹은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으셔야 되는데 그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부가 비용은 1000만원으로 넉넉하게 넣어놨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보증금이 더 들어가야 되겠죠. 보증금을 공장을 구하실 때 300kg 정도 하시려면 최소 이제 평수가 50평 이상 돼야 되는데 50평 이상의 사무실을 얻으시려면 뭐 당연히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보증금은 뭐 2천만원에 보증금 월세 150만원 정도가 보통 평균적으로 구해지는 사무실의 금액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2천만원에 150만원을 제가 적었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총 비용을 한번 계산해보면 불입금이 900만원이고요 수변전 시설이 5천만원이고요 내선공사가 3천만원 앵글 선반 구매 비용이 360만원 설치비가 80만원 공조공사가 550만원 뭐 팬값 더하고요 부가비용 1000만원 더하고요 보증금 2천만원 더하면 1억 3천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자, 1억 3천만원 들어갔고 여기서 사실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부가비용 1000만원 넣었지만 사실 이게 그렇게 넉넉하지만은 또 않습니다. 뭐 간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또 있기 때문에요. 저압으로 증설했을 경우는 이제 불입금이 3만원대가 아니고 10만원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3천만원 증설비용 들어가고요. 수변전 시설은 한전에서 해주게 되어 있고요. 똑같이 내선공사를 진행해야 되고 내선공사 비용 똑같이 들어가고요. 그 이외에는 사실 다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똑같이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글 360만원에 80만원 550만원 200만원 부가비용 1000만원 그리고 이제 6천만원이죠. 자, 그러면 약 819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 이제 보증금을 더하게 되면 이제 1억 정도가 이 창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저업과 고압의 창업 비용이 약 3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변압기 차이입니다. 이 변압기 수변전 시설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데 한전 시설 비용은 사실 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말소되는 겁니다. 내가 이 사업을 그만뒀을 때 사라지는 것이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 비용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저압으로 해야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고압으로만 공사가 가능한 상황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통해서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해당 지역에서 저압으로 가능한지 고압으로 가능한지 먼저 확인을 해 보시고요. 보통 이제 300kg 이상부터는 전부 다 고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저압
립과 고압의 차이, 전기 요금의 차이도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영상에서는 너무 디테일하게 다루면서 너무 오래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짧게 줄이는 것으로 하고요. 이제 이 정도 창업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예산을 산정하는 방식을 방금 확인을 해본 거예요. 내가 사용한 자금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1억에서 1억 3천 정도 사용이 가능한지 먼저 본인께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 채굴장을 창업했을 때 각각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요거 적어 드릴 거고요. 이제 채굴장의 수지 타산을 분석해 봐야겠죠. 사업 계획을 해보려면 내가 1억이나 1억 3천을 투자해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나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수지 타산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kW당 제가 110원 적어 놨는데요. 이건 순수 전기 요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순수 전기 요금은 110원이고요. 이제 채굴장의 수익 구조는 관리비 수익과 판매 수익이 있습니다. 판매 수익은 뭐 기계를 잘 팔고 못 팔고는 사실 또 개인의 역량에 따른 차이도 있고, 뭐 사실 이거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논하기 좀 어렵고 해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관리비 수익으로만 영상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kW에 110원 정도가 이제 전기 원가인데요. 그래서 이제 기본 요금을 더하셔야 됩니다. 기본 요금을 더하는 이유는 사용 요금 말고 기본 요금도 당연히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조 전기 사용량까지 이제 더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기계들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팬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 팬들이 쓰는 전기량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추가하게 된 거고요. 이외에도 사무용 전기도 사용을 해야 되겠죠. 뭐 에어컨을 켜야 될 수도 있고요. 여름에는 겨울에 히터를 틀어야 될 수도 있고, 뭐 또 모니터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어쨌든 사무실의 공간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본 요금을 정확히 제가 계산을 해놨습니다. 자, 300kg 기준으로 고압으로 갔을 때 기본 요금은 140만원이에요. 사용량이 하나도 없었을 때도 140만원의 기본 요금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140만원을 이제 나오는 건데, 우리가 300kg잖아요. 그러면 기본 요금이 한 대당 약 5천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기기 한 대당 들어가는 기본 요금이 약 5천원입니다. 근데 이제 기기 한 대당 제가 5천원을 말씀드렸는데 300kg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계를 300대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장비들이 들어올지 알 수 없잖아요. 3070ti나 3080 이상급들 장비들은 2kg도 사용을 합니다. 그럼 대수가 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계 한 대당 5천원 잡으면 사실 안 되고 8천원 정도 잡아 주셔야 됩니다. 뭐 적은 용량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기기 한 대가 들어왔을 때 그 기계 한 대가 기본적으로 차지하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이 약 8,000원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기 한 대당 임대료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월세가 아까 개념이 이제 150만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기기가 150대 정도 들어온다, 200대 정도 들어온다고 하면 월세가 150만원이라고 봤을 때 뭐 한 대당 약 만원 정도를 또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기기 한 대당 전기 사용, 또 기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나눠질 것 같은데요. 전기 사용량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정말 우리가 한전에 납부해야 되는 원가 전기세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킬로와트당 110원 정도 말씀드린 게 4계절 요금이 다 다릅니다. 평균. 따라서 110원을 제가 평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공조 사용 전기량과 사무용 전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공조 사용 전기량이 팬이 10개 정도 들어가면 약 10kg고요. 사무용 전기가 약 3kg입니다. 약 13kg인데 13kg 전기를 이제 내가 총 운영하고 있는 대수로 나누게 되면 우리가 약 120원 정도가 사실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0원은 한전 납부 요금 원가고요. 우리 공조 요금과 사무용 전기 요금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기기 한 대당 들어가는 전기 원가는 약 킬로와트당 12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3070 6A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900W 정도 사용을 하죠. 648kW 사용하고요. 77,760원이죠. 자, 77,760원에 전기 사용량이 들어가고, 마진은 자 물론 다 업체마다 다르겠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원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7,760원에다가 임대료 10,000원 더하고 이제 기계 한 대당 전기 기본 요금 더하게 되면 약 95,760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95,760원에 마진을 더하면 위탁요금이 될 것 같고요. 대다수의 많은 업체들이 30706에 이더리움 채굴 했을 때 뭐 12만원 받는 업체도 있고 13만원 받는 업체도 있고 14만원, 15만원, 16만원 받는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진을 얼마로 설정하는지에 따라서는 업체마다 달라지겠으나 보통 14만원대 요금을 받는다고 하면 마진은 한 45,000원 정도 되겠죠. 45,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전기 사용량이 900W였기 때문에 대수로 따졌을 때는 300대를 넣을 수 있겠죠. 그럼 300대가 가득 찼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50만원 수익이 발생을 했고요. 이 1350만원 수익에서 우리가 이제 월세도 뺐고 이것저것 다 뺐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는 것이 이제 인건비입니다. 자, 인건비 내가 이 채굴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24시간 상주를 한다고 하면 사실 최저시급만 받아도 500만원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정확하게 인건비를 얼마나 산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주간에 한 명, 야간에 한 명 직원을 놓는다고 하더라도 600만원 이상의 인건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인건비를 제외하게 되면 뭐 750만원 정도가 순수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야간에 업무를 하지 않는 채굴장이라고 하면 인건비가 그만큼 더 빠지게 될 것이고요. 그럼 750만원 순수익인 채굴장에서 이제 우리가 투자한 돈이 아까 1억에서 1억 3천이었잖아요. 원금 회수를 하는 데까지는 뭐 대략적으로 2년 가까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굴장 입장에서. 이 채굴장에서 2년 가까이 걸리는 원금 회수가 걸리는 이 사업인데 사실 채굴장을 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 이 마진 가지고 혹은 이 규모 가지고는 큰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결과적으로 300kg를 하셔서 내가 인건비까지 들고 남을 안 시키고 내가 직접 한다 그러면 1350만원의 수익이 발생을 하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1년이면 원금 회수가 끝나죠. 1년 이후부터는 내가 이 금액을 온전히 내 금액으로 가지고 갈 수 있고요. 이 채굴장을 운영하시면서 내 기계도 돌리면서 남의 기계도 이제 위탁을 맡아주게 되면 부수익이 생긴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고, 또 채굴장의 수익 구조를 제가 관리비 수익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판매 수익이나 수리를 했을 때 부품 판매 수익이나 이런 것까지 또 추가를 하신다고 하시면 수익이 더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 말씀드렸던 채굴장의 수지타선 분석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완료를 제가 해드렸고요. 이제 여기까지 봤을 때 이 채굴 사업이 메리트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다음 단계가 채굴장의 위치 선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 생활 반경에서 가까워야 됩니다. 또한 소음 민원이 없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채굴장에 들어가는 이 팬이 엄청 시끄럽습니다. 데시벨로는 한 80데시벨 정도 나올 것 같은데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10개 가까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비행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처럼 시끄럽습니다. 따라서 이 팬이 돌아가는데 주변에서 민원을 제기한다면 법적으로나 혹은 뭐 도의적으로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지 않을 만한 지역에다 이제 채굴장을 이제 추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도 가깝거나 내 생활 반경에서 가까워야 되는 이유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출퇴근할 때, 내가 혹은 여기서 상주를 한다고 했을 때도 꺼진 기계가 있으면 켜주러 가야겠죠. 그래서 이 가까운 곳이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이 채굴장은 대략적으로 어느 지역에 설치할지 보셨다면 이제 어떤 스타일로 채굴장 하실지 보셔야겠죠. 상가나 사무실, 공장, 창고형 세 가지 방식이 보통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창고형을 보통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상가나 사무실은 시끄러우면 밑에 집이나 옆집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단독 공장에서 이제 채굴장을 하시는 것이 가장 사실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 또한 그렇게 채굴장 작업을 했고, 뭐 그 이외에 다른 분들 컨설팅 해드릴 때 상가나 사무실 해드린 분도 있지만 대다수의 채굴장들은 창고형으로 이제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선택하시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민원이 없는 곳과 이제 가까운 곳, 그리고 이제 인구 대비도 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채굴장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나한테 누군가 기계를 맡겨야지만 이 돈이 되는 사업인데 내가 저 지방에 이제 채굴장 오픈한다고 하면 사실 돈이 안 되겠죠. 맡기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지역에 내가 이 채굴장을 오픈해야지 손님들이 나에게 올 수 있을지 판단해 보셔야 되는데, 채굴대장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경기 남부권이 인구 밀집도가 높아서 경기 남부권이 아무래도 수요가 더 많다고 판단을 했고요.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자기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조금 더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장을 알아보실 때 채굴장이라고 아예 업종을 부동산과 집주인한테 미리 얘기하고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부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집주인 입장에서 전기요금이 미납하거나 혹은 어떤 변수들이 생겨서 이 채굴장을 주지 않는다, 임대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채굴장을 오픈하실 때 부동산에 미리 말씀하셔야 됩니다. 다 채굴장 할 것이라고. 그래서 안 되는 곳은 애초에 보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 층고가 높고 창문이 많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조하는 데 있어서 층고가 높을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적체되는 양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위에서 당겨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만약에 층고가 더 낮다면 팬을 더 많이 설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뭐 팬의 풍압이나 뭐 팬이 1시간당 빨아들일 수 있는 양이 수치상으로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면적이 좁은 곳에서 팬이 더 적게 들어가는 것이 맞지만 공기 순환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는 층고가 높은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 채굴대장의 결론입니다. 또 이제 이렇게 집주인이 마지막에 또 오케이를 해줘야지 채굴장 창업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앵글을 발주를 해서 앵글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전기공사가 이제 가장 중요하죠. 사실 두 번째로 전기공사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이제 전기업체 견적을 많이 받아보실수록 좋습니다. 많이 받아보시고요. 최고대장이 마지막에 컨펌했던 전기업체인데 견적이 3,8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제 공사 비용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3,800만원 정도 공사 비용이 나왔고요. 이제 이 공사를 진행하는 데는 뭐 보통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팬 공사와 전기 공사를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전에 이제 앵글 공사가 당연히 끝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외에도 사실 채굴장에 팬이 달리면 흡기 팬에는 또 이런 루바를 씌워서 이런 덕트가 있어서 흡기 들어오는 것 중에 먼지나 이물질을 방어할 수 있는 제품들도 설치를 해줘야 되고요. 이런 제품들은 뭐 개당 17만원에서 18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공사가 다 끝났다고 가정을 하면 인터넷을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인터넷은 KT 기업용 회선을 쓰시면 그냥 편합니다. 뭐 KT가 안 들어오는 지역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KT 인터넷을 기업용 회선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기업용 회선 한 개당 그냥 250개 정도의 채굴기를 쓸 수 있다고 가정하시면 되시고, 기업용 회선 하나 설치하셔서 공유기호 허브에 물리셔서 각 앵글마다 분배하시면 내가 이건 직접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진 않았고요. 이 허브와 랜선 뭐 구비하고 설치하는데도 생각보다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 기억으로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가 자재값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보안 업체인데요. CCTV나 보안 업체를 뭐 직접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업체를 통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 이제 캡스나 텔레카, 뭐 셀콤 이런 업체들을 사용하시게 되는데, 보통 이 정도 규모면 한 달에 한 10만원 정도 요금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비용은 얼마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까 원가에 넣지 않았겠지만, 내 수익에서 인터넷 비용과 이런 보안 비용은,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비용들이 어느 정도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머니에서 나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0kW 채굴장을 운영하셨을 때 순수 전기 요금과 기본 요금과 공조 사용료 사무용 전기 그리고 임대료 여러 가지들을 다 더했을 때 마진을 약 45,000원 정도 넣는다고 하면 이제 뭐 1,350만원 수익이 발생하지만 인건비가 주야간 24시 돌아간다고 하면 75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내가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하면 1,350만원의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약 1년 정도 운영한다고 하면 원금 회수가 가능한 사업이고, 1년 이후부터는 한 달에 1,350만원씩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다만 이 사업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코인값이 떨어지면 위탁을 맡기는 분들이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 코인값이 떨어지면 다 못 채울 수도 있겠죠, 고객들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요금과 임대료는 계속 나간다는 점, 그리고 내가 시설 장비 투자한 1억 3천 혹은 1억을 단 한 푼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보증금을 제외하고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없고요. 사실 보증금도 장사가 안 되면 월세를 다 까먹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다고 봐도 되겠죠. 하지만
300km 이상 채굴장을 운영하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교육도 제대로 받으시고 채굴기에 대해서도 완벽히 이해를 하시고 나서 채굴장을 운영하셔야지 입탁자와의 마찰도 줄일 수 있고 운영하시면서의 수익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굴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창업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지만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번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해당 영상을 보시고 채굴장을 창업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내용을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채굴장을 직접 한번 운영해 보시고요. 이 영상에서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나 부족했던 부분은 아직 부족한 채굴대장이 촬영을 하였기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